안녕하세요. 시골 일장 시일입니다. 여행 과자. 며칠 전에 서울에 지인 언니가 과자를 한 박스나 보냈어요. 아니 과자 선물을 받기는 처음인데 과자를 세상에 한 박스나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가끔 생각나면 먹어요. 다시 생각날 때마다. 가보니까 막 가보고 저는 이런 걸 뜯는 거를 못해요. 이게 안 뜯어지는 거예요. 이거하고 캔 사는 거. 이게 너무 안 되더라고 이게. 얘가 어디 가서 먹겠죠? 아이고 진짜. 일단은 못 먹겠고 8번째 일기나 읽어주셔. 8번째 일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급한 것은 아니지만 고춧가루도 빻았으면 했고 참기름도 짜고 싶었다. 참기름 짤 만큼의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서 오늘 아침 앞집 할머니와 고춧가루 빻으러 가자고 약속했다. 아침부터 기다리실 것 같아 약속 시간을 한 후 할머니의 고추와 내 고추를 차에 싣고 방앗간으로 향한 시간이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지만 방앗간에는 이미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다. 고춧가루 빻을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참기름 짤 사람들도 줄 서 있다. 오늘은 그냥 고춧가루만 빻아올 예정이었으나 할머니가 살 것이 있다 해서 할머니 모시고 읍내마트에 가기로 했다. 겸사겸사 필요한 것 있으면 사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머리도 해야 한다고 하셔서 오늘은 거창에서 볼일 보는 것으로 나를 잡았다. 워낙 방앗간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 기다리는 시간도 꽤나 길었다. 밤을 넣고 떡을 한다. 콩을 넣고 떡도 한다. 김이 펑펑 나고 떡하는 사람들이 북적이니 명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다. 고추를 줄 세워 놓지 않으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슬쩍 앞에다 놓고 나가시더라고. 가자마자 할머니 것과 내 것을 줄 세워 놓고 기다리는데 어느새 할머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커다란 많은 문어를 사오셨다. 읍내마트에 가기로 했으면서 여기서 사는 건 뭐야. 그 마른 문어가 5만원이라고 했다. 크긴 크지만 그래도 읍내마트가 훨씬 싸지 않을까 싶어 가자 한 것인데 그 후로도 고춧가루 빻기는 오래도록 기다려야 했고 참기름 역시 참깨들이 줄 세워져 있어서 좋기 2-3시간은 기다리지 않았나 싶은데 참기름 짜는 것이 신기했다. 깨를 넣고 기계로 꾹 눌러주니 기름이 잘잘 나온다. 그리고 깻묵이 되어 버려진다. 국산 참깨보다 수입 참깨가 기름이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한다. 한 대면 3병 정도 나온다고 했지만 수북이 담지 않아서 그런지 내가 한 대를 가져가서 짠 기름은 소주병으로 1병 반밖에 되지 않았다. 수입 참깨를 사서 짜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할 거면 국산하고 섞어 짜면 기름도 많이 나오고 맛도 있을 텐데 어느 할머니는 수입 참깨를 사서 기름을 짜서 자식에게 주었더니 수입 참기름이라고 싫다 하더란다. 그도 그럴 것이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할까? 차라리 마트에서 참기름을 사 먹으면 수입 참기름인데 사는 값, 짜는 값을 들여 왜 그럴까? 떡을 하러 오신 분이 방앗간에 온 사람들에게 맛보라고 준 떡은 정말 맛있었다. 쫀득쫀득하고 밥맛이 정말 좋았다. 떡도 하고 자식들도 올 테고 즐거운 추석이 되겠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 빻은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싣고 할머니와 읍내마트로 가는 도중에 월화마을에 동생이 사신다고 하시면서 만난 지 오래되었다고 하신다. 그래서 오는 길에 들려서 얼굴 보고 가자고 하니 나중에 그러시는데 노인들의 그런 고집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다. 할머니 연세 80인데 나중에 언제 돌아가실 때 연락해서 오라고 하시게?
돌아오는 길에 꼭 들리기로 약속했지만 할머니는 극구 다음에 오겠다고 하셨다. 그래도 나는 월화마을에 들릴 예정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머니들은 갈 방법도 없고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서 가시기는 정말 힘들 것이다. 할머니는 큰 마트는 처음이라고 하셨다. 시골 할머니들은 마트보다 면 단위의 농협이나 일반 가게, 또 재래시장에서 싸든지 비싸든지 거기서 사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신가 보다. 젊은 사람들이 마트에서 사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믿듯이 노인들은 그런 것 같다.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이렇게 큰 마트가 거창에 있었냐고 하시는데 정작 선뜻 사시진 않는다. 나는 마트가 싸고 좋은 곳 같은데 할머니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신지 생각보다 많이 사진 않으셨고, 할머니는 밭에서 일할 때는 날아다니는 것 같더니 읍내를 같이 나가서 보니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다. 마트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왠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 생각보다 빨리 돌고 나왔다. 이제 머리하러 시장으로 가야 했으므로 미용실에 들려 머리를 하는 동안 거의 1시나 되어 버렸다. 배가 고파서 시장 안 허름한 구수집에 가서 보리밥을 먹자고 하니 할머니도 그러고 싶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양이 많다고 나에게 덜어주려고 하시는 걸 사실 양은 나도 많아서 거부했는데 배가 많이 고프셨는지 보리밥을 다 드셨다. 시장을 나오면서 생선과 과일을 사서 또다시 한 보따리를 챙겨 들고 미용실로 가는데 마침 월화마을에 사신다는 할머니 동생 네 분이 장을 보고 오시는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중이라며 마주쳤다. 할머니는 아이고 이게 웬일이고 하시면서 잘됐다. 집에 가보려고 했다 아이가. 아까는 안 간다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고 여동생이 다리가 많이 아파 허리까지 구부정하며 몹시 힘들어 하시니 당신도 구부정 하시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신다. 만난 시간이 몹시 짧았지만 헤어짐이 아쉬운지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다. 미용실 입구에 도착했는데 왜 거기서 파마를 하시는지 알겠더라.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어서 버스 타기 좋으니까 거기서 하시는 것이다. 마침 버스 정류장에 왕순덕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할머니 옆구리를 찌르면서 모른 채 하고 가자 하니 가서 아는 체를 하시는 할머니. 순덕 할머니는 아침에 반갑다며 시장에서 못 봤는데 어디다 오냐고 호들갑을 떠시며 버스를 같이 타고 가시는 줄 알았는지 미용실로 따라 들어온다. 나는 얼른 내 차 뒤에는 짐이 가득 찼고 사람 탈 자리가 없어서 할머니는 버스 타고 가셔야 합니다 하니 알았어 난 버스 타고 갈 거야 분명 그러셨으면서 가방과 시장에서 산 봉지들까지 다 들고 미용실로 들어오신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큰 소리로 눈치 없이 떠드는 순덕 할머니. 시장에서 촬영했는데 텔레비전에 나왔다며 요즘 2번이나 자신을 촬영했다고 자랑하고 탤런트 누구누구 있었다고 자랑하고 또 마침 TV에 나오는 프로 이야기를 또 거침없이 하시며 아는 것이 참 많은 듯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다가 차 시간 다 되어 가나요? 하니 그때 마침 미용실 앞으로 버스 2대가 지나간다. 순덕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제야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버스 2대는 이미 가버렸다. 무슨 이야기를 혼자 그렇게 떠들어내시는지 버스 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놓쳤다. 급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은 듯 아이고 놓쳤다 하며 다시 들어온다. 자리 없어? 하시는데 내 차는 작고 짐이 너무 많아요. 할머니밖에 탈 수가 없어요. 앞집 할머니는 앞에 내 무릎에 앉아서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작은 차에 앞에 2명이 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아까 짐이 많다고 얘기했더니 순덕 할머니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세요. 미용실 주인 여자가 아이고 그 꼬마 자동차 앞에 2명이 타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하며 거들었다. 에이씨 4시까지 어떻게 기다리노? 에이 모르겠다. 하시고는 투덜투덜 거리신다. 할머니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중화를 안 하고 미용실 주인 여자는 저 옆 마트에서 놀다 올게요 하며 나가버렸다. 아무래도 머리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도 같이 나왔으니 같이 모시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양순덕 할머니를 아는 체 하는 바람에 곤란하게 되어버렸다. 그 후로도 소파에 앉아서 왕순덕 할머니는 또 촬영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있었다. 나와 앞집 할머니는 집에 어떻게 갈 것인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맞을 것이다. 왕순덕 할머니는 목소리도 크고 남들이 있건 없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민망하기도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순덕 할머니는 얌체다. 일부러 버스를 놓친 것 같다고 앞집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 남들이 누구 차를 타고 읍내를 왔다 갔더라 하면 그게 배가 아파서 무척이나 시샘을 하는 사람이었다. 더구나 내가 앞집 할머니를 어머님처럼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대하니 얼마나 부러우실까? 순덕 할머니를 혼자 버스 타고 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게 왜 아는 체를 하셔가지고는. 몇 분 후 나는 잠시 나갔다가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가라고 앞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아직 중화 안 했으니 기다리고 계세요 하며 일어서는데 앞집 할머니가 그러지 말고 먼저 집에 가라고 하신다. 둘이 같이 버스 타고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여태 고민을 하신 것이다. 그래 그러는 게 맞는 것 같다. 한 번만 태워갈 수도 없고 아는 체를 안 했으면 몰라도 한 동네 살면서 차 좁다고 버스 타고 오라 할 수도 없고 두 분이 버스 타고 오라 하고 나는 먼저 와버렸다. 4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 5시면 된다. 마을 입구에 내려서도 집까지 올라오려면 언덕이 있고 무척 힘든 코스라 그래서 집까지 모시고 오려고 했던 것인데 순덕 할머니 때문에 힘들게 된 것이다. 늦지막히 집으로 오신 할머니는 미용실 주인 여자가 순덕 할머니 때문에 앞집 할머니가 버스 타고 가야 하니까 버스비 내셔야 해요. 그랬더니 에이구 버스비는 각자 내는 거야 하시더라는 얌체 같은 할머니. 순덕 할머니는 미운 행동을 하신다. 그래서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미워하는 편이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똑똑하시면 버스 시간도 잘 챙기고 머리 잘하고 오세요 하며 버스를 타고 가셨어야지. 나중에 앞집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거 마저 하신다. 할머니만 차 타고 가는 게 배 아파서 그런 거라고.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질투할 걸 질투해야지.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겨운 하루를 보내셨을 할머니에게 왠지 죄송한 하루다.